안녕하십니까. 세라병원 척추센터 장한진입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보시는 모형에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이제 퇴행성 변화의 일종이고, 그 낮아진 디스크 때문에 뒤에 있는 유착되어 있는 인대가 부어서 신경관을 누르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 60대, 70대, 80대 주로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그러한 협착증에 대한 수술들은 기본적으로 뭐 증상에 따라서 보존적인 치료도 하기도 하고 수술적인 치료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방법의 치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증상 자체의 난이도, 흔히 말하는 몇 미터를 거둘 수 있냐의 신경이성 파행이나 보통 엉치 쪽, 다리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들이 환자분들이 주요하게 말씀하시는 증상이신데요. 뭐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는데 3번 이상 쉬어야 되고, 그리고 방사되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리고 발바닥이 저리셔서 뭐 자다가 깨다가, 그리고 저녁이나 아침쯤 되면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특히 겨울철에 더 많이 증상이 악화되는 원인들은 신경관이 좁아지는 부위가 하루에 따라서 저녁쯤에 신경관이 붓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부어있던 신경관에서 나온 염증 조직들이 증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런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주사치료라는 형태, 흔히 말하는 신경 주사치료, 그리고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했던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러한 염증 세포들을 제거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썼던 거죠. 최근에 들어서 그러한 시술 방법 중에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관 안에 있는 관을 넓혀주는 경피적 신경성형술의 일종인 풍선성형 신경성형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질환의 원인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고식적인 20년, 30년 전부터 해왔던 치료 방법 중에 피부를 절개를 하고 좁아져 있는 신경관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들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수술적 치료들은 실제적으로 허리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유압된 인접 주위의 관절의 증상을, 어떤 다른 병들을 야기시키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최근에 들어서 양방향 보는 내시경과 그다음에 작업하는 내시경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신경관을 넓혀주는 내시경적 신경 확장술이라고 표현하는 시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술의 장점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허리 통증,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허리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허리 근육에 있는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손상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감염률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술 방법 중에는 최대한 낮기 때문에 수술 뒤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줄일 수 있는 지금 최신의 의료 기술입니다. 내시경 척추신경 감압술이란 내시경을 통해서 막혀있는 신경관 구멍을 열어드리는, 흔히 말하는 이제 압력을 줄여서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저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양방향이라면 보는 뷰잉 포탈과 그 다음에 작업하는 구멍을 통해서 2개의 구멍을 통해서 척추 내시경을 통한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시술 방법의 장점은 첫 번째는 감염률입니다. 일반적인 척추 수술에 외부의 균이 들어와서 척추 내에 있는 감염이 발생하는 확률이 1% 정도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연구 자료에 따라서는 0.1%에서 1%까지, 많게는 3%까지도 생기는데, 척추라는 기관 자체는 피를 먹고 사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면 장기간의 항생제를 쓰고 몸에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 중에 환자분들이 척수 수술을 하고 나서 3번, 4번 수술하게 되는 상황들을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러한 감염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척추 내시경 시술 자체는 사용하는 중에 1시간 수술을 가정하에서 30리터 가까이 되는 깨끗한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서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씻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률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들 중에 감염률이 제일 낮은 수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500케이스 정도의 척추 내시경 시술을 했는데요. 그 감염률 자체가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그 동료 의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연구 자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3,500케이스, 6,000케이스까지 진행한 자료에서 감염률은 3건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염률이 거의 0.01% 가까이 떨어지는 깨끗한 수술입니다. 하나 더, 척추 내시경에 양방향 내시경이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본질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뒤쪽 등 근육 쪽에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 수술은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하고 근육에 지혈을 해서 한쪽으로 제껴서 감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손상을 많이 주었다면 지금 현재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근육 손상이 적기 때문에 재활도 짧고 수술 뒤에 생길 수 있는 허리 통증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방법 중에 최신의 의료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적응증에 대한 부분,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요추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넓은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제일 대표적인 질환은 욕추관 협착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허리 부근에 생겨 있는 후방인대가 자라 들어와서 생긴 협착증에 대한 감압술,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증상을 해결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디스크 질환이죠. 물론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디스크 질환은 디스크 신경 앞쪽에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같이 뼈가 앞으로 전방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그걸 뼈를 바로 맞추고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방법까지도 척추 내시경으로 가능합니다. 한 개 더, 구멍 쪽으로 나와 있는 신경구멍 협착증이라고 하는 특이한 병이 있는데요. 그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 사실 뒤쪽에서 나오는 인대가 부어서 보이는 척추관 협착증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이 나가는 길 사이에 있는 구멍이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구멍도 우리 그 구멍을 일치해서 신경공이라고 하는데 신경공 협착증에 관련해서도 척추관 양방향 내시경 신경감압술이 적응이 되고요. 그 통증 자체의 개선 여부는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훨씬 더 적게 째고 출혈이 적게 되고 효과 자체도 더 좋은 수술입니다. 협착증은 단순히 허리에만 생기지는 않고요. 경추에도 생기고 목에도 생기고 그다음에 흉추 쪽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 협착증, 경추, 흉추, 요추 모두에 적응 가능한 시술입니다. 내시경 척추 신경 감압술의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염률이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나이에 따라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젊은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일 척추 수술이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한 개가 등에 있는 상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 등에 있는 상처는 저희 일반적인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하는 수술은 3cm 정도 절개를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3cm의 흉터보다 5mm짜리 2개의 흉터가 나중에 났을 때 회복되고 나서의 상처를 보면 거의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개의 구멍, 5mm짜리 2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젊은 여성분들이 느끼시기에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허리에 상처가 없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미용상의 이점이 있겠죠. 두 번째, 그 중년 남성의 경우는 그 활동량이 생각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시기 때문에 허리 근육이 얼마나 잘 보존되느냐가 척추 수술 후에 허리 통증을 얼마나 적게 느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양방향 내시경의 장점은 작은 구멍 2개를 통해서 안에 있는 근육의 손상을 거의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수술 뒤에 가질 수 있는 허리 통증 그리고 회복 단계에 있어서 앉아 계시는 부분에 대한 허리 통증들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연세 드신 분들은 제일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추가적인 수술이나 추가적인 시술, 감염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수술을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번의 마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추 내시경의 척추 내시경,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의 가장 큰 장점은 허리 마취만 해서 진행하는 시술이고요.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들의 마취에 대한 합병증이 낮은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합병증이 낮은 시술 중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엔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이 먼저 원내 내원하셔서 외래 진료 과정 중에 환자분이 보이시는 증상과 신경학적 이상 그리고 영상의학적 이상이 일치하는 병변에서 시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입원 전 마취에 필요한 검사들 그리고 그 시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 당일날 입원하셔서 마취를 걸고 시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허리 부분 마취이기 때문에 시술이 끝난 다음에는 한 4시간 뒤에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물주머니가 하나 있을 텐데요. 시술 부위에 물을 배액하기 위한 물주머니입니다. 그 물주머니 이틀 정도 유지를 하시기 때문에 2박 3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하고요. 걱정하셨던 시술 직후에 보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4시간 정도 휴식 후 보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인 입원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